예, 참석해주신 학부모님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 광주 정상화학원 김현경 KT 팀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6월 1일 저희 장신대에서 크게 1차 설명회가 있었지요. 그때 설명회 진행하고 나서 아쉽게도 해당 설명회 참석하지 못하신 학부모님들 요청이 계속 오고 계셔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뿌띠 작은 집중 설명회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로 설명회 준비해 두었으니까 설명회 귀 기울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노트 테이킹 해 놓으셨다가 저희 설명회 이후에 상담 코너 또 따로 준비해 두었거든요. 그때 이제 각 기관별로 질문해 주셔서 정말 알고 싶으신 모든 정보 알차게 얻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먼저 저희 JKM 교육 그룹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어서 저희 정상에서도 초등부 체스 그리고 중등부 에이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 초중 수학 김쌤 수학에 대해서 또 관리자 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자세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이어지는 마하고도 고등부도 있는데
때문에 오늘 신청해주신 학부모님 분들은 이제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학부모님 분들이셔서 오늘은 정상 그리고 김새까지만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회 꼼꼼하게 들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소중한 아이들 영어, 수학 정확하게 진단받으실 기회이니까 레벨 테스트는 필수적으로 예약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받으신 그 바우처 앞에 나와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인식하시면 바로 신청해 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설명회 중간이나 아니면 설명 후에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회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공부시켜야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영어, 수학, 초등, 중등 나누어서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37년 동안 광주 땅에서 부동의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두고 좋은 성과로, 좋은 결과로, 좋은 선배로 나중에 저희 선배 초청 모아서 선배들이 와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해보자 틀어주는 코너들도 있어서 이러한 역사들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상어학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정상어학원 이미 대치동 본원부터 잘 알고 계시지만 교육의 1번지 저희 대치동에서 36년간 부동의 입지를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자타공인 대한민국 대표 어학 브랜드 중에 하나이죠. 그 입문 과정 저희 초등 체스입니다. 아이들 언어 습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단계이거든요. 그리고 시작 단계이고 아이들이 영어를 원어민처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그렇게 구사하게 만들어주는 표현 영어의 정답입니다. 자, 실력을 꿈꾸다 정상어학원 저희 초등부 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광주 정상어학원 체스 초등부 총괄 팀장을 맡고 있는 이항영어 이름 케빈이라고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할 주제는 과연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영어를 제대로 옳은 방법으로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경기 광주 경안동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아이들의 실력으로 꽃으로 피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보다 오늘의 테마는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정상어학원 체스 실제로 수업하는 가장 기초반 아이들부터 또 리딩 스테이지와 민 레벨의 마스터 스테이지까지 아이들 모습을 먼저 만나보고 제가 상세한 내용을 안내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저 이번 학기 또 지난 학기에 수업한 아이들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이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의 테마로 말씀드렸지만 이 영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필수 교육 과정이 되었고 이제 정말 제대로 잘 배워야 되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자녀를 매일 집에서 만나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영어라는 게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잘할 수 있게 될까? 또한 시험 영어뿐 아니라 영어라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로 어떻게 하면 크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영어를 어려워할까? Why is English difficult? 를 잘 알면 영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방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영어 표현만 하더라도 잘 지내? 라는 표현을 영어로 소개할 때 How are you? 그렇지만 How are you doing? How is it going? How's everything going? What's up? What are you? What have you been up to? 등등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 것처럼 일맥상통하지 않는 표현들이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는 존재하고 있고 그럼 도대체 난 이걸 어떻게 어디까지 외워야 되나 암기와 씨름하다가 지치는 아이들 또 우리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미국 친구들과 한국어 또 이제 K-pop, BTS 등등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역으로 너무 신기하게 한국어를 배우려는 원어민들도 이상하게도 한국어를 배우는 걸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에피소드를 실제 발생했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손이라는 단어를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려는 의지에 불타오르는 케일롭이라는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아이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손이라는 단어의 사전을 여니까 손으로 잡다. hand. Okay. That's okay. Everybody understands hand.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전의 밑에 2번 뜻이 있는 겁니다. 2번 뜻의 예문으로 손이 부족하다. 라고 나옵니다. Wait. I have 2 hands. I only have 1 hand? 이런 식으로 아이가 굉장히 헷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어를 찾아보니까 manpower, worker. Okay, I have to memorize 3 words. I can do that. 3개 정도야 외울 수 있지? 외울게 케빈아. 뒷장을 넘기니까 3번 뜻이 등장합니다. 3번의 예문은 손에 넣다 였습니다. 이 케일럽이라는 친구가 Kevin, is it something where somebody has to grab something? 손으로 잡았다는 뜻이니? Not really. 그런 뜻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게 영향권 안에 도달하는 뜻이야. So it means influence, reach, 어떤 범위, 영향권 안에 도달하다. 이런 뜻이니까 이것도 알아야 돼. 알겠어. I got it. I'll try. 하나, 둘, 셋, 넷, 다섯. I'm sorry. We have one more. 하나가 더 있어. 다음 뜻은 손에 몰아가다야. 손으로 논다고? 오케이. Rock, scissors, paper, shoot. 이러더라고요. No, that's not it. It means authority. 어떤 악의를 가진 계획, 권력 이런 것들이 통제한다. 이런 뜻도 손을 사용해서 말할 수가 있어.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Why is Korean so difficult?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가 어렵겠구나. 영어를 배우는 우리 애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다 큰 성인도 한국어를 영어로 배우는 일을 거였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손이라는 것이 중심 의미, 나의 몸의 일부분, 나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몸의 기관으로서 다양한 상황에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수업 때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시작하게 되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예문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Tom came in first, Ben came in second. 톰은 첫 번째로 들어왔고 Ben은 두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괜찮네요. 또 다음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wonderful. 이거 멋지다. I said that. 난 두 번째야 그거. 말을 조심하죠. 이 아이들이 세컨드를 배울 때 너가 말한 첫 번째 그거를 나는 지지한다, 동의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We have 30 seconds until mission is over. 우리의 미션이 끝나기 전까지는 30초가 남았다. 시간에 대한 초입니다. 그런데 비유적으로 쓰면 Wait a second, we are missing something. 잠깐만 기다려줘. 우리 뭔가 놓치고 있잖아. 그럼 우리 아이들은 두 번째 동의하다 몇 초 시간에 남이 잠깐 시간의 짧은 유닛
뜻과 숫자와 실험하다가 결국 영어는 그냥 외워야 되고 틀리면 안 되는 과목으로 전락하기에 너무나 쉬운 구조로 서로 한국어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표현의 다양성, 잘즘에가 7가지의 센텐스로 표현될 수 있고 영국 영어까지 포함하면 14개 센텐스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또 똑같은 문장인데 심지어 주어랑 목적어랑 동사 위치가 다릅니다. 나는 사랑해 너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사랑한다 너를 왔다 갔다 난리도 아닙니다. 열심히 표현도 다 외웠고 단어도 외웠고 문장의 순서도 외웠습니다. 근데 저희 가니까 영국 영어입니다. 미국 영어로는 we have 30 seconds until the mission is over. R 소리를 잘 해줘야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근데 영국 영어로 배우면 we have 30 seconds until the mission is over. R 소리를 내면 그 동네에서 왕따 당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장난을 어디에 맞춰줘야 된다는 것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정상학원 중-위 레벨에서 배우는 초등학교 보통 3, 4학년, 그래서 5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이 노출받게 되는 교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스테일 동사의 과거형까지, 불규칙 과거형까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도와주고요. part of speech, 품사를 훈련시키고 한국 말만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심 의미를 알립니다. 이 중심 의미를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독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To look at something or someone for a long time. 어떤 것 또는 어느 사람을 오랜 시간 동안 바라보다. 그게 stare구나. 이것들을 다양한 문장에서 이해하고 자기만의 문장을 만들고 문단과 에세이 라이팅을 확장시키는 훈련을 할 때 이 단어가 그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1번부터 7번까지 다 외워라고 하면 이 아이는 영어를 잘 할 수는 있어도 영어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명의 대략적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What is chess? 그래서 체스는 뭡니까?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현재 영어 교육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체스 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상학원 초등부 체스를 배웠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스의 컨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스는 Children, English, Study, School 이라는 약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What is school in Korean? school이 한국말로 뭐죠? 학교입니다. 선생님 여기 학원 아닌가요? 왜 학교라는 단어를 약자로 쓰고 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아이들이 일정 점수만 나오면 안녕히 계세요. 단과학원 안녕히 계세요. 목적 달성하면 공부를 중단하는 그런 학원이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선생님을 만나 성장하는 곳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해서 정상어학원 최초 설립 목적에서부터 우리는 정상 어학교다 라고 해서 Children, English, Study, School 이라는 약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커리큘럼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프로그램은 총 5.5년의 완성 통합 몰입 영어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초등부를 졸업하고 나면 중학교 3학년까지 에이스 중등 프로그램을 맛보게 됩니다. 이 중등 과정까지 아이들이 영어로만 하는 토론 수업이 이어지며 한국에서 준비해주는 입시 영어까지 두 마리 토끼를 수업 체계적으로 분리해서 다 잡아드립니다. 고1, 2 상태는 이미 수능 영어를 완성된 상태입니다. 중급 영어라는 표현을 2부에서 들어보실 겁니다. 중3 때까지 입시 영어를 말해주고 그 전에 표현 영어 또한 잡아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수학과 영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정상학원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마하부라는 종합영어 수학 프로그램을 만나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스의 philosophy를 안내드리겠습니다. philosophy. How do you say philosophy in Korean? 철학입니다. 체스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 학원의 이미지, 그 학원의 소울과 마인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Our chess class is really fun. 영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어는 재미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아이가 맛있게 먹었던 그 김치전.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맛있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그 음식은 그 아이에게도 맛있는 음식이 되곤 합니다. 옆에서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정말 맛있다. 먹으면 안 되겠다. 그 음식을 신기하게도 아이가 맛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상마을 체스는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게 수업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엄마, 저 영어만큼은 정말 재밌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Also, the class is very active. 선생님 혼자 외롭게 강의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선생님과 아이들이 interactively communicate 하는 활동적인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하고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수업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And it's also positive. 긍정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영어 아직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학원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숨기고 도망가고 틀리는 게 두려워서 공부를 피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적대시해야 되는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아. 선생님도 영어 0에서 100까지 배우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즐겁게 몰입해서 도전학습과 많은 실천과 경례를 통해 영어를 점차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And then let's talk about what's happening in Korea. 한국이라는 아주 특수한 환경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도록 합시다. 현재 우리 아이들이 겪어야 되는 가장 대과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때 너무나 부피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수1과 수2를 보도록 합시다. 이 수1과 수2, 거기에 최근에는 언어 영역까지 난이도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또 아이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이라는 데를 잘 거쳐서 자기들의 진로와 적성을 탐구하는 기회는 꼭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현실이나 공부량에 치여서 결국엔 아이가 원하는 방향조차 찾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그냥 공부하는 척 아닐까 싶습니다. 수학에 집중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초등 때 아이들이 스펀지 같은 뇌를 가지고 있을 때 제대로 된 환경에서 영어를 언어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시작하여 중등 때 입시 영어는 완성 지어놓는 중급 영어가 필요한 현재 영어 교육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어렸을 때는 문법 시험, 깜지, 독해 테스트 많이 쓰셨을 겁니다. 점점 영어는 시험 위주의 영어만이 아니라 정말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언어인데 그 언어로 탐구하고 조사하면서 너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다행히도 점점 the students are being asked to introduce Korean culture, taekwondo, bibimbap, kimchi, 한국의 문화를 영어로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실제 해상전 초등학교 5학년 영어 수행평가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마찬가지로 수행이 영어로 진행됩니다. Think about yourself and your personality. Write on the paper about the reasons and why you describe it. 종이에 너와 너의 성격에 대해서 써보고 그 이유를 묘사 영어로 해보자. 시험과 수행평가를 잘 받기 위함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이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잘한다면 그것 자체가 난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공부에 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란 사람의 미래를 갖고 갈 수 있게 되는구나. 그게 원래 공부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중3이 되면 영어로 주어지는 주제에 대해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주어진 3분 동안 영어로 스피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주어진 주제에 맞게 한 문단 이상의 단락도 아이들이 영어로 잘 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주어진 라이팅 포트폴리오 미션을 통해 때로는 남을 설득하기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배우는 기계가 아니라 내가 잘 배워서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갈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유럽문부에 글을 아이가 쓸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Invention is the safe environment. 환경을 지키는 발명품.
As the world has gotten modernized, 세상이 점점 최신화되어짐에 따라 the environment has become more and more polluted. 세상은 더욱더 오염되어 왔습니다. Today I'm going to introduce two creative devices that are invented to save the environment. 저는 오늘 환경을 지킬 두 가지의 혁신적인 장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아이들이 잘 쓰고 하려면 책도 많이 읽어야 한다. 그리고 영어도 많이 읽고 말하고 쓰고 선생님을 통해 이 표현이 맞는 거야. 이 문장은 이러한 예시를 드는 거야 라고 개별적으로 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글이 좀 더 길어지고 500자량의 진로와 관련된 전문적인 주제를 좀 연구하며 제한된 시간 안에 유창성과 자연스러움을 발표 기준에서 학교 수행평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어떤 환경에 노출해 줄 것인가? 저는 경기도 공주 태전초등학교를 제3회 졸업했습니다. 제3회 졸업하면서 한국에서 이 경기도 공주 태전 땅에서 커왔던 고향에서 지금까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대학은 인서울로 들어간 다음에 영어의 끝장을 내고 싶어서 유학을 LA로 다녀왔습니다. 구입대를 한 뒤에 고향에서 다시 너무나 멋지신 대표님이 들어가면서 아이들을 지금 현장에서 제자로서 그리고 후배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노출받는 환경 소개드립니다. 정상과학원 초등부 체스입니다. What is chess? 체스는 아이들의 언어 심리, 발달, 이론에 근거한 통합, 과학적, 온-오프라인 영어 프로그램입니다. 영어의 4대 영역인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을 순차적이고 체계적으로 IS 레벨부터 DS, LS, MS 레벨까지 잡아주게 됩니다. Basic line, CPR, song and chant, and also they're learning theme-based dialogues and reading. In LS level, they're learning reading skills. Also for master stages, they're learning project-based English. 바이링구어 선생님이 100%, 100% 영어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저희 경기 광주 정상과학원에는 원어민 선생님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어를 잘하지만 영어를 0에서 100까지 노력했던 경험들이 없이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하는 환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아이들이 왜 영어가 어려웠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아이들의 실력을 올려주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마린고 선생님은 저처럼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영어를 0에서 100까지 끌어올렸던 경험과 영혼을 몸 안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연습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올바르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 오늘 함께하지 못하셔서 어머님들께 안내, 인사를 드리고 싶은 저희 정상과학원 선생님들이 영상으로 어머님들을 만나뵙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정상과학원 체스 선생님들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My name is Kaden Yu, and I teach chess students here at Gwangju Geomandaras. It is our duty to deliver the best outcome for you, which is making your children to be friends with English. I am flattered that I could deliver this message to you all today. I personally and strongly believe that getting education in GLS is one of the most blessings of lifetime. Good day, everyone. We, the teachers at GLS, have more passion than any other teachers, and our program has lots of activities to entertain and educate our students. This is Jenny, a teacher from Gyeoman, GLS. In our chess program, we made learning fun with lots of exciting activities. Hello everyone, my name is Summer, and I'm a case teacher. It's my pleasure to welcome you all here. Learning means students think and express themselves better. It's more than just the language skills. It's about growing smart and probably being confident. I really would like to say thank you for being part of it. Hello, my name is Kenny. In JLS, we help students learn and think in English naturally
not just to learn English, but to be good at it. We prepare them for future success as well. Hello there, it's me, Kevin, teacher from Gyeonggi JLS. As a bilingual teacher, it means a lot to be able to teach students in Gyeonggi Jeongsangohwan. Learning English can be really hard, but knowing that experience and having the experience as a already in Korea person also give me an opportunity to teach the students the right way, and also the students will learn English the most effective way possible. I think that that's really important to understand what's difficult for them, and so that how they should learn it, and which is a good, better, and healthy way to teach English is all here in Gyeonggi JLS. So I highly recommend you make sure to have your students receive the right kind of English education in Gyeonggi JLS. Thank you so much.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좀 올 수 있을 줄 제가 몰랐어가지고 미리 영상을 찍어놨거든요. 네. 마지막 멘트 그대로입니다. I really hope that the kids can learn the right kind of education. 맞는 교육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학습 보호입니다. 영어로 listening and speaking, starting from single letter phonics, basic expression, phonics and main expression, full sentence, 영어 노출의 필요성, summary, short speech, presentation and discussion, informative presentation and group discussion, persuasive presentation and debate를 진행하게 됩니다. For reading, they learn alphabet words, they learn theme-based stories, fairy tales, creative stories, classic creative stories, bestsellers, or mini novels를 읽게 됩니다. For writing and grammar, they're learning letters and words, copywriting, short sentences, punctuation, 부두법, structures, 문장 구조 1, 문장 구조 2. Basic grammar, 기초문법 1, 기초문법 2. Intermediate grammar, 실전 문법 1, 실전 문법 2. Grammar, usage, 실전 문법을 글 짓기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들이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표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른, 너무나 다른, 그러나 한국에 있는 두 가지의 영어 환경입니다. 첫 번째 환경은 이 아까입니다. Here we have an app.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Boring. 영어를 외국어로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문장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다음 중 관계대명사가 다른 용법으로 사용된 것을 고르시오.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영어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외국어로서 접근하는 방식이 이러합니다. 여기서 S가 무슨 약자입니다. 힌트.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Yeah, nice try. 스쿨 조금 전에 가르쳐 드렸습니다. 영어를 제2의 언어가 아니라 In our class we're speaking English only. 여기 미국, 영국, 캐나다의 언어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거 알아. 그렇지만 선생님이 교정해 줄 거니까 우리는 영어만 사용하는 수업을 하자. 그게 바로 ESL 환경입니다. 무례함이 다릅니다. Annual English Exposure Hour. 아이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시간 자체가 1년에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왜 1000시간일까요? 미국에 유학을 가도 영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인타운 친구들과 놀려다니면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영어가 늘지 않습니다. 1000시간은 장소보다 이 아이가 영어를 정말 습득했느냐를 수치화시켜 놓은 시간입니다. 적어도 1000시간은 영어를 듣고 말하고 쓰고 학습해야 언어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3, 6, 18 욕한 거 아닙니다. 바로 계산 안 해도 나오듯이 언어도 그렇게 돼야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상어학원에서 이 영어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유학과 같은 프로그램을 효과를 만들면 첫 번째로는 정규 수업입니다. 아이들은 정규 수업은 미국에 온 현장과 동일합니다. 선생님도 아이들도 미국 아이들이 저 영어 몰라요, I don't know anything about English 그러더라도 영어로 이야기하듯이 우리 아이들도 영어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아까 본 ABC도 몰라도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교수법을 통해 신기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약속한 온라인 학습을 월, 화, 수, 목, 금 수업이 없는 날도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을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영어로 숙제를 합니다. 드림트리는 아이들의 발표 무대입니다.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로 발표하는 것이 수업의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영어 오디오를 들으며 본사에서 주관하는 숨겨진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선 영어 발음은 예쁘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 미션 등등 재미있는 미션들이 숨어있습니다. 방학 때는 우리 아이가 부족한 영어 특강을 저는 문법을 조금 더 시키겠습니다. 저는 북 디스커션을 좀 시키겠습니다. 저는 스피킹 컨테스트 SBS에서 후원하고 세계 예능 교류협회에서 주최하는 말하기 대회에 참석할 건데 말하기 대회 특강을 통해서 아이의 실력을 좀 더 증진시키겠습니다. 등등의 방학 특강도 열립니다. 아이들은 숙제할 때 매일매일 영어를 숙제하다 보니까 선생님과 학습하는 학습 효능감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숙제는 녹음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인터넷 강의만 듣는다고 아이들 실력이 늘었다면 대한민국 사람들 90%는 아이들이 학습입니다. 숙제는 아이가 정말 집중해서 했는지 큰 소리로 따라 했는지 또 원어민 발음을 듣고 따라 했는지를 선생님이 귀찮더라도 다 확인해주는 녹음 숙제를 정상화학원에서는 루틴에 넣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과 수업이 시작하기 전인 welcome time,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 순간까지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high five, great job, see you later in class 이야기해주면서 또 다음 수업 때 더 재미있게 우리 만나보자라고 자신감을 붙이시켜 줍니다. 어머님들께서는 아이가 정상어학원의 재원생이 된다면 우리 아이가 이번 학기에 잘하고 있나? 아까 말했던 영어 노출 시간은 도대체 몇 시간이나 공부를 한 거야? 라는 것을 기간별, 쿼터별, 그리고 연 단위로 실시간으로 로그인하시면 컴퓨터, 앱, 스마트폰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기별 미션을 달성하게 되면 대치동 정상어학원 본사에서 랜덤으로 추첨하여 아이패드, 에어플레인 티켓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선물 드리기도 합니다. 리스닝 파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알파벳, 이름, C도 모르는데 정말 영어로만 수업을 하시나요? 네, 영어로만 수업합니다. 영어를 모른다고 한국어로 미국에서 번역해주면 수업하지 않듯이 우리 아이들이 100% 영어 수업을 통해서 listening and speaking English, that's natural. 그냥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와 같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아버지께서 그걸 왜 잡아주셨는지 이제 생각해보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구나. 100% 영어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리딩입니다. 알파벳 토닉스, 친숙한 동화, 기존 창작 동화, 또 창작 소설, 도전 소설, 베스트셀러스, 리뷰의 수상 작품들을 전차적으로 읽게 됩니다. 신기하게 수업 중 리딩하는 시간이 선생님과 같이 책을 읽는 시간이 저희 레벨인 인트로덕션 스테이지에서부터 고위 레벨로 올라갈수록 점점 낮아집니다. 왜 선생님이랑 같이 읽다가 여기는 10%밖에 같이 안 읽나요? 수업의 본 목적은 우리 아이가 나중에 선생님이 없더라도 알아서 스스로 독해내고 읽을 수 있는 자가 학습력을 0에서 90% 또 고3을 마쳤을 때는 100%까지 올리는 것이 선생님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Let's talk about writing. 알파벳 쓰기, 첫소리, 중간소리, 단어 쓰기, 문장 따라 쓰기, 다른 말로 바꿔 쓰기, 문장 직접 만들기, 문단 쓰기, 4문단, 5문단으로 에세이 라이팅 하기. 우리 아이들 혹시 모릅니다. 엄마 저 나중에 국제학교 가볼래요. 엄마 저 더 큰 세상에 나가볼래요. 영어로 에세이 쓸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윙ing, 영상에서 보셨듯이 일상 생활 표현입니다. 주제별 호화수, 친구네 집도 가보고, 마켓도 가보고, 병원도 가보고, 모든 상황들을 영어로 시뮬레이션 합니다. 주제별 평화 수업 산학예도와 스토리 그림 말하기, 스토리 텔링 앤 프레젠테이션, 다양한 주제들 리서치하고 조사 연습합니다. 목적별 준비된 스피치, 디스커션 앤 디베이트를 훈련시킵니다.
grammar, 기본 어법을 습득하고 기초 문법, 문장 구조를 영어로 익힙니다. 그리고 I read, 그래도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어민들과 그냥 Hello, how's the weather? 재밌게 노는 수업만이 아니라 일정 레벨을 달성하면 relative pronoun, it's called 관계 대명사 in Korean. 이렇게 키워드도 한국어의 개념적인 단어의 뜻은 알고 넘어가게 모두 잡습니다. Intensive grammar, 개념 충족이 문법 활용 정확도 올리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DX 레벨부터 LS 레벨까지 문법 진도를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활품사를 배우고 주어, 목적어, 동사, 시제의 개념, 문장, 개념, 의문사의 개념, 긍정문, 부정문, 일반 동사, 부정문, 의문 만들기, 미래 시제, 과거 시제, 진행 시제, will, same as be going to, 진행 시제, 부정, 긍정, 조동사, 조동사 리뷰, 텐스 리뷰, 완료 시제 이런 것들을 원어민들이 생각하지 않고 학습하는 것처럼 영어로 배우게 됩니다. 토용사, 부사, 비교급, 운동사, 관사, 명사, 부사, 부사절, 부사구, 심지어 주어, 동사, 수일치. 사실 이것들이 원어민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잘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원어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 바이링구얼 티처들이 다 전달이 됩니다. pronoun antecedent agreement, 네, 저거예요. antecedent, 선행사, 대명사, 선행사 일치시키는 거 모두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아웃풋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실 밖으로 펼쳐지는 우리 아이들의 무대, 실력이 그 아웃풋입니다. 진지한 학업 분위기 형성시켜주고 스피킹, 참여, 몰입, 밀도를 올려서 수업하고 학생 중심, 선생님만 이야기하는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주인공인 수업을 하고 자신감을 올려서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발표하는 거, 영어로 말하는 거, 쓰는 거 너희들의 미래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폴트폴리오들도 아이들이 직접 자기 주도적으로 만든 학습 결과물들입니다. 체스 온라인 학습도 집에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수업을 한 후에 비교해서 하면서 언어프가 연계되어 있으므로 학습 효능감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체스의 행사들 또한 있습니다. 체스의 행사는 간단하게 아이들과 지내는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지난 제7회 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를 경기도 공주 정상과학원에서 서울 장신대학교에서 200명의 학부모님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수업을, 어떤 영어를 배우고 있는지를 무대 현장에서도 만나보시게 될 겁니다. 저희 배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 행사도 참석합니다. SBS에서 폰하고 세계인의 교류협회 수치하는 연 2회 진행되는 대한민국 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 너무나 큰 행사라서 다들 끄덕끄덕 아시고 계시는군요. 정상화에서 매년 출전하고 있고요. 매년 출전한 친구들 전원 78명 전원 모두 수상하는 쾌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전문적으로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체스월드는 아이들이 롯데월드라는 개념으로 그러나 영어로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부모님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숙제도 열심히 하면 체스 달러들을 모읍니다. 이 달러들을 모아서 입장권을 영어로 구매해서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영어 게임을 선생님과 준비한 이벤트 대회가 있습니다. 더 스탬프를 모아서 숙제를 열심히 하고 하면 정상학원 마켓대리에서 영어로 떡볶이도 삽니다. 영어로 아나다바도 합니다. 영어로 경매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행사를 통해서 재미와 실력, 추억 모두 만들어 드립니다. 경기과학 정상은 5학년이 되면 체스 과정을 완료하고 6학년이 되기 전에 졸업식을 반드시 진행합니다. 체스를 끝내고 중등 에이스 과정으로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더 큰 힘을 내고 전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추억의 자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끝까지 힘내도록 함께하는 마음을 담은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방학이 시작한 날에 어느 정상과학원 선생님이 받은 카카오톡입니다. 아이가
물론 학교에서 써주는 말들 다 잘 써줍니다. 그러나 전교 1등이라면 기분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제대로 배워서 우리 아이가 정상학원에서 영어 배우기 참 잘했다. 엄마 저 이전에 어렸을 때 전상 다니는 거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때 참 감사드렸어요. 라는 말 나올 겁니다. 테스는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영어의 정답입니다. 이제 테스 초등부를 끝으로 다음 이제 중등 초육부터 중학교 2, 3학년들이 어떤 본을 라운드를 준비하게 되는지를 뒤에 에이스 팀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바톤을 터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저희 김선영 팀장님 맞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상학원 태전문화 중등부 출발팀장 김선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지 몰랐거든요. 오늘 저희가 사실은 그 설명회를 하면 거의 100명 단위의 그 넘어가는 설명회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자주 좀 뵙고 싶어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소수 설명회를 하자 했고 이제 이런 인원으로 저희가 모셔본 게 처음이에요. 근데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더 많이 잘 들어주시고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끝나고 나가시면은 저희 팀장님들이 다 거기 테이블에 앉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빗하게 질문하시는 부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이제 13년 전에 저희 정상학원 경암분원에 입사를 했고요. 그때부터 중등부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 그 사춘기가 되면 오늘 아시겠지만 호르몬에 약간 이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질풍노도의 시기의 아이들을 공부를 근데 중등부라는 시기가 굉장히 뭐랄까 짧고 달려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거의 입시가 마무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이제 하필이면 막 감정의 기복이 막 요동을 치고 엄마 말을 듣기가 싫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저희가 아이들 잘 리드해가지고 좋은 입시의 결과 내기 위해서 바짝 달리고 있는 그런 중이고 제가 그 과정을 13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 아이들 다루는 데 좀 베테랑이다 라고 자신감 있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2017년도에 저희 태전동에 입주한 그 입주 1세대 여기 중인이에요. 근데 자식이 셋인데 여기서 지금 하나랑 초등학교 보내고 학원을 보내면서 태전동 삶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눈을 유독 똑바로 못 쳐다보시는 두 분이 계세요. 저희 지인 분이신데 제가 오늘 설명회 하시는지 몰랐나 봐요. 테스트 보러 왔는데 제가 설명을 하니까 약간 서로 민망한 상황.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희 큰 아이가 6학년이고요. 자식이 셋인데 둘째가 8살이고 막내가 4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어머님들에게 저는 제가 정상학원 총괄이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그냥 아름아름 듣고 있습니다. 학원들의 정보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전동에 무수한 학원이 사실은 생겼지만 어머님들 입맛에 딱 맞는 학원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크게 어렵게 공감하지 않아도 너무 와닿는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좀 해소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보겠다. 이렇게 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에이스는 아까 저희 이하영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학년 때까지가 체스 과정이에요. 그럼 저희는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를 저희 에이스 중등부라고 합니다. 중3이 되면 이미 고등부로 편입이 돼요. 이따가 커리큘럼을 보여드리면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일단 저희 6학년 어린이부터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에이스를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에이스 그 학습은 플립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온라인을 집에서 사전에 학습을 하고 와요. 사실은 초등부까지는 여타 다른 학원들도 온라인 과정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다른 프랜차이즈 학원들, 그냥 그 원장님들이 하시는 분수 학원 말고 저희가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학원들은 초등부까지는 온라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사실은 온라인이 잘 구현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정상 본원의 R&D에서 만들어낸 그 과정을 저희가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아무리 낮은 레벨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진도보다 최소 6개월 정도는 빠르게 저희한테 배워요. 말하자면 비동사를 배워도 저한테 먼저 배우고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에 들어가면 제가 얘들아 다음 시간에 우리 관계대명사 선생님 수업할 거야. 그러면 그 친구들 인생에 관계대명사를 가르쳐준 사람은 제가 최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관계대명사 뭐야? 하고 그냥 쌩으로 앉아가지고 여기서 듣는 거 같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미 학습을 해서 저한테 듣는 거 같고 학습 효과가 그도 다르고 저도 다릅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반으로 아이들 예술 숙제가 굉장히 잘 잡혀 있다는 것이고 밖에 나가시면 제가 오늘 교재를 일부러 저희 아이들 교재로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아이들이 수업을 해서 오는 건데 어머님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틀어놓고 그냥 안 듣고 그러면 그만이지. 내 자식은 분명히 그럴 수 있어.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강의는 저희 본원에서 촬영을 한 겁니다, 어머님들.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본원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하시면서 촬영한 내용이고 그 내용을 필기 내용이 블랭크로 이렇게 돼 있어요. 빈칸으로. 그래서 들어서 거기를 채워야 되는 거지. 그냥 틀어놓고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스킵해서 숙제 다 했어요. 이럴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필기해온 것까지 과제검사를 매번 하니까 절대로 그냥 넘기고 올 수는 없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저희 에이스가 온라인으로 과제를 사전에 해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게 저희 큰 특징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일단은 중급 영어라고 저희의 그 학습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가지를 중학교 때 끝내야 되는데요. 첫 번째 1번 학교를 가다 보니까 학교 시험을 잘 봐야 돼요. 무조건 A 등급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학교가 졸업이 되기 전에 수능 등급을 만들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고등학교 가면 수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단어를 막 외우고 있어. 그때 등급을 올리자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고등학교 3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중학교 때 수능을 아이들을 다 겪게 해주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겪게 해주고 그렇게 수업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 중학교 때 이제 모의고사 등급을 만들어서 가는 그게 저희 학습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플립 러닝 사전 학습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제가 클릭을 쓰던 게 아니어가지고 오늘 여기 보시면 수업 전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학습을 해요. 아이들이 그거 해가지고 오고 이 선생님은 본원 선생님이시고 저희 아이들 사이에서 유명해요. 선생님 문법 백 선생님 수업 듣고 왔어요. 그 선생님이 여기 자기를 소개하시나 봐요. 그렇게 하고 아이들이 독해도 듣고 오고 라이팅도 먼저 해보고 옵니다. 그러면 저랑 만났을 때 제가 확인 학습차 한 번 더 개론 설명을 해주고 문제 풀어온 거를 답을 맞춰줘요. 여기서부터 벌써 시간 세이브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여기 봐 해가지고 했을 때랑 듣고 왔지? 선생님 체크한다. 문제 풀어온 거 해주고 틀린 거 피드백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복습 과정을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내용을 3번에 걸쳐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학습 이해도를 많이 높여주고 있어요. 저희 레벨 궁금하시죠, 어머니들? 네. 일단은 특징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레벨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중등부 과정은 초등부 과정에 비해서 짧잖아요, 어머니들. 반이 잘리는 건데 근데 레벨은 그 정도로 저희가 구현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중등부의 그 목표가 두 가지였잖아요. 학교 시험 A 90점 이상 그 다음에 수능 독해 등급 만들기. 근데 어머니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 다 다릅니다. 살아온 그 영어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레벨을 세분화해서 일단은 학교 시험을 잘 봐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고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 시험을 잘 봐야 되는 친구들이 배우는 레벨이 있는 거고 학교 시험은 이제 어느 정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저희가 물론 내신 대비를 해주지만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제 수능을 시작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수능을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까지 끝내는 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세분화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레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들 이제 이렇게 군소학원에 가면 한 반에 10명이 있는데 거기에 80점인 친구도 있고
100점인 친구도 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수업하시기가 애매해요. 100에 맞춰야 돼, 80에 맞춰야 돼. 그리고 학교 수업이라 제가 80하고 100으로 말씀드린 거지, 모의고사로 만약에 가게 되면 중학생이니까 6등급도 있을 수 있고 2등급도 있을 수 있어요. 어디다 맞춰요?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자기에게 꼭 맞는 빈 구석을 채워야 되는 게 서로 아이들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레벨을 이렇게 총 9개의 레벨로 나눠서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벨 테스트 보시면 사실은 그동안 아이가 공부해온 이력에 입각해서 저희가 반배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애기는 아직 학교 시험부터 잘 보는 게 목표겠다 하면 그 레벨에 배정이 되는 거고, 많이 공부해왔네, 그동안 열심히 했네, 그러면 이제 수능을 같이 할 수 있는 레벨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뭐 3-4개 레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그래서 구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이만큼 있어야 되잖아요. 반에 들어가니까. 그죠? 그리고 애들도 있어야 반을 깔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감사하게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뭐 레벨을 못 깔거나 반을 못 가는 그런 상황은 없고요. 모두 구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게 아니라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뒤로 넘어가가지고. 저희 그 중등부 영어인데 오늘 저희가 과목이요 크게 2개가 있어요. 조금 외교 같은 말이지만 익숙하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활용 영어라는 게 있고요, 성과 영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등부에 딱 들어오면 과목이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언니들? 네. 활용 영어는 영어 100% 수업을 이어갑니다. 저희가 중등부지만 이어가요. 이거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저희 큰애를, 제가 여기 뭐 임직원이기도 하지만 저는 정상 프로그램을 너무 믿고 있고, 체스에서 많은 친구들을 제가 중등부에서 가르쳐서 뭐 여러 가지 입시에 성공도 시켜보고 대학도 잘 보내봐서 저한테는 저희 커리큘럼에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7살 때부터 시켰어요, 저희 애기를. 그래서 지금 6학년이 된 거예요, 언니들. 근데 제 맘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가 이제 총괄 되다 보니까 뭐 반을 다양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주로 최고반 친구들을 제가 많이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랑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1등급을 뭐 6학년 때 벌써 받아가지고 뭐 동탄국제고에도 가고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뭐 이런 걸 봐서 제 자식을 7살 때부터 제가 한번 정말 했는데 2번 정도 무릎을 꿇었거든요, 우리를. 전 절대 최고반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반에서 지금 6학년을 하고 있어요. 제 자식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근데 제가 제 아이를 바라볼 때 이 친구가 외고나 국제고에 가지 않거나 대학에 가서 영어 전공을 하지 않으면 영어로 이렇게 100% 수업할 수 있는 일이 일생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중등부에서 활용 수업을 이렇게 영어로 이어가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 아이한테 굉장한 제가 그래도 나름 그는 굉장히 싫어하죠. 엄마가 여기서 얼마나 싫겠어요, 우리들. 그리고 저는 티내고 싶지 않은데 애들이 알아보더라고요. 너무 닮았다고. 혹시 엄마 아니세요? 누구세요? 내가 학교에서 저희 딸을 보니까, 그리고 더 이게 위험한 게 이제 저희 동네로 왔잖아요. 길에서도 알아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랑하고 싹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영어, 영어라는 활용 영어가 있고, 성과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입시 영어입니다. 한국에서 보는 영어로 된 모든 시험에서 성과를 내라고 있는 성과예요. 그래서 제가 문법, 육해, 단어까지 책임을 져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저희 학원에 오다 보면, 오게 되면 2개의 큰 과목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또 뒤에 그럼 이제 크게 2개가 있었잖아요, 언니들. 그래서 또 갈라질게요. 한 번만 더 갈라질게요. 성과 영어에서 문법과 독해가 있어요. 그래서 또 보면 성과 문법, 성과 독해, 활용이 있어요. 그래서 월수금방 기준으로 저희 친구들이 학원에 오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만나는 선생님들이 다 달라요. 학교처럼. 학교 수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처럼 저희도 독해 선생님, 문법 선생님, 활용 선생님이 다른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오늘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아이들은 훨씬 적응을 빨리 해서 금방금방 또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점을 한번 오늘 생각을 한번 해보실게요. 뭐가 많아질까요? 숙제량이 많아져요.
열심히 그 주에 해야 되는 공부를 하시고 숙제를 쫙 내주세요. 국회 선생님이 또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국회 하고 또 내주세요. 활용 선생님 들어서 영어로 막 한 다음에 해주세요. 근데 우리 아이가 월요일날 문법을 들었으면 그 다음 월요일에 문법 선생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법 과제의 텀은 일주일이에요. 그렇지만 수요일도 생기고 금요일도 생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 공부를 운영하는 힘이 생겨요. 네, 제 자신을 자꾸 말씀드려서 그런데 정말 운영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으니까 분명히 집에서 휴대폰을 자꾸 놓지 않고 있을 거예요. 이거 락을 장난해서 소용이 없다고 풀더라고요. 그래도 그 친구도 그런 제 자식도 월요일 숙제는 월요일날 하는 거니까 주말에 자기가 땡겨서 해요. 수요일날 만약에 수요일인데 화요일날 수업이 늦게 있어. 그러면 숙제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지가 생각해서 조금 땡겨서 해놔요. 그래서 저희가 과목별로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아이들 자기주도적 능력을 키워주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요런 저희가 이렇게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때 모의고사 등급을 확보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들. 학교 시험만 쫓아가서 봐도 요 녀석이 100점이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선생님 자꾸 어떻게 중학교 때 모의고사 등급을 끝낸다는 거야. 저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러실 수 있어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학습량이 많아요. 저희 그냥 편한 말로 양으로 때려 넣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아이가 몸이 만들어지면 어라 하는 사이에 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특별한 아이의 케이스가 아니라 정상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이 과정을 하고 있고 그 목표에 도달을 해서 저희가 졸업을 시키고 있다. 제가 13년 동안 그 작업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는 이제 어떻게 그걸 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으실 것 같아서 밖에 오늘 가실 때 저희 DP에 놓은 아이들 노트를 좀 봐주세요. 제가 걷어서 모은 거예요. 몇 년 동안. 날짜 보시면 2022년도 있고 막 있을 거였는데 문법, 자 성과는 굉장히 정확하게 가르쳐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여기 신입 어머님들은 모시겠지만 체스에서 저희가 대부분 아이들을 받잖아요. 150명씩 받아요 매년. 그러면 그 친구들이 영어로 막 얘기를 하니까 영어로 글을 막 보니까 한국 문법 문제를 딱 보고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아는 단어를 몇 개 꼽아내요. 그리고 매지가이처럼 붕 띄워. 그래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런 느낌인 건가? 이렇게 풀어요. 근데 그럼 한국 시험에서는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자면 개조시키는 저희가 작업을 합니다. 뭐냐면 자, 문법을 풀었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게요.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 보거든요. 미니 테스트로. 나중에 포트폴리오도 받아보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틀린 문장 써놓고 고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애기 제일 싫어하는 문장. 선생님 또 이유 다 써요? 안 쓰면 빵점이에요. 알면서 그래? 애들이 다 써요. 쥐어 짜가지고. 틀린 거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왜 틀렸는지 이유를 써야 돼요. 이 과정을 책을 풀 때도 노트에 오답 노트를 할 때도 무조건 합니다. 학원에서 모두 보는 시험에 이유가 없이 그냥 오늘 아시죠? 되게 시크하게 3, 2, 1 앉는 거 동그라미 1 시험지에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그거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네가 이걸 찍었는지 알고 풀었는지 선생님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걸 네가 100점 받았다고 선생님이 다 아는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네가 다음 시험에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답을 고른 이유를 꼭 써. 저희가 이런 식으로 문법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도 있고 도큐 노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미니 테스트로 월요일날 문법 수업이었으면 그 다음 월요일날 오잖아요. 숙제 해가지고 그러면 그 전 시간에 배운 문법 내용을 미니 테스트를 봐요. 테스트 봐서 통과 못하면 보강해가지고 제시해요. 이게 저희가 시스템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잘 돌아가고 어머니 아실 거예요. 상담 가보시면 이제 오답부터 해야죠 하셔요. 근데 그게 선생님의 의지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도 학원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은 사람을 19년째 강사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학원의 선생님들 너무 잘 아는데 자 해야지 하는데 그게 3개월 이상 지속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지금 아이들 아웃풋으로 보실 수 있을 만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 수업입니다. 저희가 이런 전자칠판으로 본문을 띄워요. 그리고 구조 분석을 빡세게 시키고
열심히 시킵니다. 열심히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띄어져 있는 선생님의 필기 내용을 본인 책에다가 똑같이 옮겨 적어야 돼요. 그리고 독해노트의 주요 문장을 써서 혼자 스스로 구조 해석을 해봐야 돼요. 오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만 봐도 한 문장이 여기서 시작했는데 분명히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문장이 있어요. 문장이 엄청 길어지잖아요. 그럼 그 안에 동사처럼 생긴 애들이 한 3-4개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장의 동사는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를 찾아내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독해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아이들 독해도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계속 봐요. 매주. 근데 테스트 시간이 길지 않아요. 한 5분에서 7분 정도 볼 수 있는 리미트 쫙 주고 쫙 걸어봐. 그래서 아이들 계속 체크해가지고 그거를 데이터로 쌓아서 어머님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저희 학원 그 루머가 있어요. 오늘 단어 너무 많이 외우게 한다고. 들으셨어요? 정상화문 단어거든요. 저희가 단어로 유명한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번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최고반 아이들 기준 일주일에 240개 정도 돼요. 한 달이죠. 그 다음에 2번째 저희가 명성 뭐랄까 악명 높은 게 이렇게 해요. 날짜가 있고 범위가 있고 A가 그날 패스를 통과했는지 이렇게 저희가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페일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재시험을 봐서 빨간, 초록색 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사춘기가 쉽게 와가지고 다 하기 싫다해가지고 여기 빨간 F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수업 끝나고 무조건 남아서 하고 가요. 디텐션, DT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저희는 선생님들이 DT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단어 관리 팀이 따로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수업 들어가셨는데 그 친구는 끝났어요. 근데 걔를 데리고 내 수업에 다른 수업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거는 수업이 파행되는 일이라서 저희가 조교 선생님들이 계시고 센터장님이 계셔가지고 수업 이제 저희가 들어가면 애들 시험 보거든요. 그럼 결과를 입력을 하면 어머님들께 수업 시작 한 5분에서 10분 내외에 그 단어 결과가 문자로 전송이 갈 거예요. 오늘 단어 패스다, 페일이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래서 페일이면 남아서 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클래스카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지금 단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언제든지 제가 시킬 수 있어요. 요즘에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엄마랑 제주도 가가지고 칼칼을 못한 거예요. 결실을 빵 뚫려 있어. 아가야, 선생님이 세트는 마련해 왔으니 제주도에서 가령 그럼 공항에서 그래 스테이 보내야 돼가지고 해가지고 알려주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아이들 메인을 만들어놓는 시스템이 저희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저희 친구들이 그래요. 선생님 지긋지긋해요. 이런 얘기 합니다. 네, 제 성격도 있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친구들이 굉장히 지금 대학생도 더 됐을 거예요, 언니들. 그래서 그냥 이름을 넣어놨어요. 네, 정보보호법이 있지만 지금 다 커서 이미 성인이 된 친구들이라서 넣어놨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낮은 레벨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 정도는 학교 진도보다 저희가 무조건 빨리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서 하는 공부가 학교 공부보다 무조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시험 잘 봐야 되고 틀리면 실수하면 선생님한테 구경하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평균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 2학기가 되면 저희 아이들이 수능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매달 봐요. 수능처럼 70분 타이머를 딱 해놓고 매달 보거든요. 시험 대비가 없는 기간에. 어머니 생각하실 때 어떻게 중학생 애들이 지금 수능을 각 잡고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시험을요 3번만 부르면 지들이 각이 잡혀요. 처음 부를 때는 토요일날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경암고등 같은 경우는 저희 지하 강당에 80명 이상 들어가는 대강당이 있어가지고 수능 시험장처럼 이제 글로 오는 거예요. 컴싸 들고. 그러면 되게 투덜투덜거려요. 아 선생님 투덜투덜 뭐라 그래. 근데 고등 원료과들이 되게 진지하거든요. 보니까 나도 그냥 대강 봤어. 몇 점 나왔어. 그 다음 달에 또 그래서 또 봤어.
근데 너무 신기하네. 어떻게 계속 3등급이지? 그게 없는 자기 실력이니까 그냥 우연히 나오는 데이터는 없는 거예요. 시험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첫 달 시험은 예를 들어 75점이라 3등급, 두 번째 달 시험은 79점으로 3등급, 세 번째 달 시험은 어려웠어 71점으로 3등급. 그러면 지들도 이게 진지해져요. 계속 3등급? 내가 지금 이렇게 단어를 주는데 어떻게 계속 3등급? 그러면서 중학교 때부터 내가 수능 등급을 챙겨야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너무 웃긴 게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너 모의고사 몇 등급 나오냐? 중학교 2학년인데 그 친구가 뭔 얘기인지 몰라. 무슨 뭐가 이래. 모의고사 안 하냐? 자기는 3등급이면서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쨌거나 이렇게 저희가 아예 교재 라인에 수능 독해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레벨별로 다르겠지만 유형, 소재, 심화, 모의고사, 그래서 각 레벨 아이들이 이걸 할 수 있고 2학년이 되면 무조건 수능 라인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모의고사거든요. 이렇게 70분 수능 시험장처럼 타이머 해놓고 아이들이 이렇게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한 반년 정도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자기 등급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르면 되게 좋아요. 선생님 저 2등급 했어요. 81점. 또 떨어질 수 있어. 방심하지 마. 굉장히 튀어가지고. 이렇게 모의고사 저희가 치르고 있고, 오늘 아실 거예요.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단발성으로 한두 달은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13년 동안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 에너지가 굉장히 힘든 거라서 사실은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 하고 싶겠지만 할 수 없는 그 경험과 힘이 저희 정상과학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모의고사 봤어. 그래서 애들의 등급이 잘 나와. 감사합니다. 등급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저희가 한 3년 전에 히트 한 번 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시험지가, 모의고사 시험지가 정상 본원에서 내려오는 수능 내지는 사설 모의고사 시험지였는데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봤던 거, 고3 애들이나 애들이 봤던 거로 저희가 보거든요. 그러면 정상 본원에서 그 모의고사를 그 각 분원에 똑같은 시험지를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을 보면 성적표가 나오면 8,000원인가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희가 성적표 안 나오면 무료예요. 8,000원인가를 이렇게 내면은 그 전국의 분원에 흩어져 있던 애들의 시험지를 저희가 패킹해가지고 우체국 택배로 본원으로 보내거든요. 그런 본원에서 그걸 채점을 해가지고 모의 수능처럼 수능이라면 100분위가 몇이겠다, 등급이 몇이겠다 이 성적표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돈이 8,000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 분원의 애들이 모의고사 다 봤을 거잖아요, 어느 달에. 근데 만점자가 저희 학원에서 나왔어요. 4명. 전화 왔잖아요. 본원에서. 무슨 짓을 하시는 건데. 정상의 커리큘럼을 다 가져다 쓰지만 아이들이 되게끔 끌어가는 관리력은 사실 학원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자꾸 37년 어머니들 귀에 약간 못이 박힌 37년 되면 어쩌라고요 이러실 수 있어요. 자꾸 말씀드리는 건 37년 동안 그걸 이어져온 에너지가 있고 그게 구현이 되니까 저희 아이들이 결과가 나오더라. 사실은 요 맥락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저희 등급 아이들 잘 뽑고 있어요. 중간 기준으로. 마지막입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저희 이벤트예요. 제가 13년이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벌써 대학생, 성인이 된 친구들도 있어요. 뭐 연애에 성공했다고 말을 그런데 결혼을 할 수 있었겠죠. 그 친구들이 졸업을 해서도 저희 아이들하고 연계가 되는 게 제가 1년에 2번 정도 그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요. 바쁘니? 후배들한테 한번 얘기 좀 해. 그러면 좋은 학교에 간 친구들이 감사하기를 많습니다. 그래서 외고나 국제고 또는 이제 학교 저희가 얘기하는 좋은 대학교에 간 친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후배들 이렇게 놓고 강연을 해줘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만나서 못했어요. 유튜브로 찍었고 올해 다시 와가지고 후배들을 만났거든요. 그럼 이제 센스 있게 이 친구 올해 왔던 친구인데 연세대학교 딱 모자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되면 아이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라고 저도 매일 생각해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거야. 호르몬이 그러는 걸 거야. 엄마 말을 귀뚱으로 듣습니다. 제 자식도 귀뚱으로 들어요. 근데 선생님 말은 그냥 쬐끔 듣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배들이 와가지고 나 정상학원 다녔어. 니네 아직도 DT 하니? 애슐리 팀장님 아직도 이렇게 지긋지긋하시니? 그럼 애들 무슨 공감대가 네 지긋지긋해요. 선생님 형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해줄게. 해가지고 쭉 야 형은 근데 이 친구는 우리 이번에 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 광주고에 입학했어요. 근데 광주고는 공부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후문이 있어요. 고1 애들이 절대 축구를 못한대요. 점심시간에. 고3 형들이 그렇게 뛰어가지고 나도 그냥 프로마트 피지컬을 느끼는. 그러니까 고1이 어떻게 돼요? 형이 저렇게 뛰는데 고3이 축구차는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고기를 치고 들어가서 야근해요. 되게 전략적인 전략가죠. 자기는 가성비 좋게 대학 갔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다 축구 찰 때 나 혼자 정신 차리고 쉬는 시간에 단어를 외웠더니 수시 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 간 거예요. 그래서 광주고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잘 모르는데 성균관대 뭐 서강대 뭐 이화여대였나? 이런 친구들이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광주고는 축구를 못 쳐? 이것만 남을 수 있어요 머릿속에. 아 따라해봐야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매년 하고 있고 저희가 이게 10년 이상 된 문화예요. 제가 13년 차니까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졸업생이 처음 생겼어요. 런칭하고 3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시작했거든요. 매년 다른 아이들이 와요. 똑같은 아이들이 오는데 직장 다니니까 못 오니까 다른 아이들이 와서 후배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근데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되는 사교육학원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매년 1년에 2번씩.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아이들도 정상어학원에 좀 추억이 많고 많이 도움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커서도 마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 혜택을 저희 후배들이 받고 있다. 이런 문화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박수 치시죠 그랬어요? 저는 소개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드렸듯이 성과가 있고 활용이 있었잖아요. 이제 활용 팀장님이 오셔서 저보다는 짧아요. 활용 팀장님이 오셔서 활용 수업 어떻게 진행하는지 짧게 또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상학원 회전반 활용팀장 맡고 있는 정세영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에이스 총괄 팀장님께서 에이스 프로그램이 어떤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활용 프로그램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언어 활용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저희 활용은 교재들이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지식을 얻고 그거를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글쓴이의 주장과 글의 구조를 파악을 하면서 비판적인 사고도 기르고 그리고 읽음으로써 어휘 확장도 되면서 모든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아이들 글쓰기나 아니면 말로써 영어로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같이 읽으면서 저랑 수업을 하는 부분인데 영어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글을 그 독해 수업처럼 문장 구조로 끊는 것이 아니고 글 구조적인 전체를 논술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지금 여기 글 봤을 때 문단이 총 몇 개인 것 같아요? 3개. 4개. 그쵸. 그리고 식으로 서론, 본론, 변론. 그리고 서론에는 글쓴이가 글에서 표현하고 싶은 주요 문장, thesis statement가 들어있고 글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주장과 근거를 그 뒤에 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글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영어로서 아이들이 글과 말로 표현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뿐만 아니라 저희 독해랑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문장을 이해하고 글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독해 문제 중에 예를 들어서 이 글의 제목은 무엇인가 해서 1, 2, 3, 4, 5 중에 고르는 게 있는데 저희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요 문장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요거를 찾아서 그러면 이 제목은 The Best Job in the Future 됐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글 구조적으로 1, 2, 3, 4라고 있기 때문에 글의 순서라든지 빈칸 추론 같은 경우도 습득을 잘해서 조금 더 유용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간단하게 저희 화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 설계되어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설명 들으셨겠지만 저희 에이스는 B부터 MA3까지 총 9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활용은 레벨보다는 교재, 3가지 교재로 나눠지게 됩니다. 처음에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기초를 가지는 단계로 아이들이 스스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 정형화된 제공된 문장 안에서 본인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표현을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서 문단을 한 문단에서 3문단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익스플로어 중간 단계부터는 정형화된 거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이 조사를 하고 사고력을 확장시킨 거에서 표현하고 싶은 거를 조금 더 심화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엑스퍼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자기 표현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래서 익스플로어 중급 단계에서는 문단을 4문단, 그리고 엑스퍼트 같은 경우는 5문단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글쓰기에도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일기 쓰듯이 본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설명하는 거, 아니면 비교하는 거, 설득하는 거, 그리고 전기, 어떤 한 인물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전기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만약에 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비즈니스 플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주제들을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결과물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서 각 단계별로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우선 익스플로어랑 엑스퍼트, 중급 단계, 고급 단계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글 쓰기 전에 아이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주제에 관련해서 생각, 사고력을 좀 넓히는 것을 숙제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교재에 있는 배경 정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조사를 해서 본인이 쓰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실제 학생이 보내준 건데요. 파운데이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3문단으로 진행되는데 이렇게 처음에 3문단으로 써서 보내줍니다. 보내주게 되면은 이제 활용 선생님들께서 문법 피드백을 진행을 해줘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피드백을 해주고, 문법뿐만 아니라 글 쓸 때 어떤 식으로 서론에는 뭔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 구조적인 전체 글쓰기의 완성을 위해서 구조적인 부분도 피드백을 해주면 이렇게 최종본으로 학생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내주게 됩니다. 좀 쉽게 비교해 드리려면 요게 피드백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글로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PPT, 프레젠테이션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PPT, 이 학생이 직접 만든 PPT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매 수업은 아니고 이제 결과물이 나올 때마다 수업 시간에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교재가 저희 한 학기 3개월에 챕터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3개월마다 2번의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익스플로어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4문단으로 아이가 처음에 작성을 해주고 문법 피드백 동일하게 진행되고, 구조적 피드백, 그리고 최종본 비교를 하시면 처음에 보내준 거는 요만큼 분량이었는데 아이가 나중에는 요만큼으로 조금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발표를 진행하고, 그리고 마지막 엑스퍼트는 벌써 문단이 조금 다르죠. 아이들이 익스플로어 중급 단계에서부터 계속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씩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피드백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글씨를 좀 줄인 거예요. 엑스퍼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 반에서 2페이지 정도도 쓰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진행을 하고,
파운데이션은 한 학기 3개월에 2번 받아보실 수 있다고 했는데 익스플로어랑 엑스퍼트 같은 경우는 한 학기,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총 3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선생님장, 그 에이스 소장팀장님께서 포트폴리오 말씀하셨을까요? 저희 이제 매 학기마다 포트폴리오에 요거 피드백 받은 거, 학생들이 쓴 거, 피드백 받은 거, 그리고 PPT 이렇게 같이 저희가 예쁘게 잘 정리해서 부모님들 학기마다 받아보실 수 있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발표한 거는 영상 찍어서 어머님들께 또 전송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짧게 글 쓴 거 말고 발표하는 영상 제가 모아봤거든요. 단계별로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Hello to, again, let's begin. Did you first time come to June? No, I didn't. Lots of teachers home. It hasn't been some case. So this time I can also hold it. It also has a screen protector. Okay, I finally. Thank you. However, there are some possibilities. Consider your budget. A budget is essential because you can't buy what you want without money. When spending money, you should choose the best thing. With that, if I had $100, I would buy the property. Have patience and delivery. Wait has several 1.2 to 30 units for speed and rest area. Tuition for locker is provided, and they have a treat for free on each class. Hello, my name is Lena Jay, and today I'm going to tell you guys about cryptocurrency. First, cryptocurrency is digital money, and there are many types of it, like Bitcoin, Ripple, Ethereum, and Bitcoin. Cryptocurrency has grabbed people's attention. These days, cryptocurrency great individual stuff. According to our research, do you know how
이런 식으로 처음에 단계별로 한번 보셨는데 실력 느는 게 보이시죠? 이게 확실히 아이들이 저희가 매 학기 2번, 3번씩 체계적으로 놓치지 않고 관리를 하면서 어머님들께서도 성과적인 어떤 식으로 실력이 향상되는지, 그리고 저희도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초점을 두고 있어서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 마무리할 때 딱 2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약간 한국말에 서투른 느낌도 있는데, 저는 호주에서 되게 오래 살았어요. 호주에서 되게 오래 살았어가지고 한국말로 의사소통은 되나? 한국 문화와 호주 문화를 2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 저가 처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었을 때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이,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아들이 왔으니까 반찬 먹으라고 이것 좀 먹어봐, 이거 되게 맛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되게 스트레스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먹어. 외국에서는 나한테 이거를 이렇게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왜 내가 신경 쓰게 만들지? 라는 식으로 문화적 차이가 조금씩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 부딪히게 돼요.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났을 때 한국 사람들은 째려보잖아요. 뭐 외봐가지고. 근데 외국 사람들은 보면은 웃거든요. 그럼 저는 가다가 만났을 때 딱 웃으면은 그 사람들은 쟤는 뭐야?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거에서 저는 이제 문화 정체성의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체스에서 바이링걸, 이중 언어 선생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이중 언어라는 게 단순히 언어를 2가지 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를 2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영어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외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중학교 아이들 사춘기 예민하잖아요. 세심한 터치가 필요할 때는 한국적인 마인드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어머님들과 소통할 때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이중언어 바이링걸 선생님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호주, 다른 분은 영국, 미국, 세계 각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제 제일 친한 선배가 검은머리 외국인이에요. 호주에서 태어나서 한국 교회를 다니고 한국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호주 정체성이 더 큰 사람이죠. 근데 저 수업하는 거를 이제 교재를 한번 보더니, 아, 이게 진짜 한국에서 외국에서 나가보진 않은 애들이 영어로 수업을 하는 거냐. 그래서 아, 맞다. 그리고 애들 글 쓴 거, 그리고 발표하는 거 보여줬더니, 이것 빼고는 외국 유학 안 보내도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보셨던 처음에 기본을 쌓는데 조금 걸리지만 중급 엑스퍼트 단계의 친구들은 외국에 있는 유학생보다 동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정상으로 유학 보내주세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뒤에 저희 이제 김쌤 수학 관련해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전 김쌤 수학 팀장 정성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김쌤 수학, 그 무한한 가능성을 열다. 제가 그 연사로 서기 이전에 저도 학부모의 입장으로 수학을 많이 알아봤고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까요. 어머니께서 경청해 주시고 현명한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들 수학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그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나요? 초등학교 때는 무엇을 배워야 되고, 중학교 때는 어떤 걸 배워야 되고, 중학교 올라가서 1등급, 2등급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어머니께서는 수학의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데스파트 단원이고요. 여기 보시면 뭐가 많이 보이시나요? 그렇죠. 사칙연산이 많이 보이죠. 초등학교 때는 사칙연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을 보시게 되면 아시게 되실 겁니다. 초등학교 때요, 분수를 배우고요, 소수를 배우고 자연수를 배웁니다. 그리고
사칙연산을 배우고요.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요. 중학교 때도 문자, 제곱근을 배우고요. 사칙연산을 배우고요.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칙연산이 징검다리인데요. 이게 약하면 무너지겠죠. 그래서 수학의 본질은요, 아는 거, 모르는 거, 틀리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아는 것은요, 제대로 배워야 되고요. 모르는 것은 빨리 해결해서 아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틀리는 것은 2번, 3번 복습해서 아는 것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아이들 스스로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기 배울 학자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배우는 과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배울 학자가 들어가는 과목이 유일하게 2과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2과목은 일단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아는 거 배울 때 잘 배우자. 여기 보시면 교재를요 선택하실 때 아는 문제 70%, 모르는 문제 30%를 선택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비율입니다. 이유는요, 아는 문제가 너무 많아지면요, 학생들이 문제 풀 때 자만심에 빠집니다. 이거 너무 쉬운데 자만심에 빠지게 돼요. 만약에 모르는 문제를 쭉 끌어올려서 50%까지 끌어올리면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 때요, 나 왜 이렇게 어렵지? 나 왜 이렇게 모르지? 수학을요, 싫어해요. 더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수준과 상황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김생 교재는요, 수학의 만점 비결인 수만비라는 교재를 쓰는데요, 단원별로 교재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단원별로 교재가 나눠져 있고요, 한 권을요 2주의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소단원 한 단원이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레벨별로요, 단원별로 레벨별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레벨 4는요 기초연산 중심이고요, 레벨 3는 유형 중심이고요, 레벨 2는 중심화 유형이고요, 레벨 1은 심화 유형 플러스 선행입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교재가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리더라는 교재가 있고요. 이 리더라는 교재는 좀 이제 극상위권 대상으로 만든 교재고요. 되게 어려운 교재에 속합니다. 자, 김생 교재와 반면에 시중 교재를 보면요, 뭐 많이들 보셨던 문제들이 있죠. 센 연산, 나이트 센, 1분, 블랙 나비. 각 권당 한 1100문제씩 수록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한 학기에 보통 2권을 책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요, 센 연산은요, 연산 중심만 1100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연산이 필요한 단원을 풀 때 거의 대부분 센 연산을 쓰겠지만, 만약에 센하고 1품을 선택하게 되면요, 다른 점을 해소할 수가 없겠죠. 연산 수업이죠. 김생 교재는요, 뒤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단원별로, 레벨별로 세분화시켜서 레벨을 바꿔서 그 상황에 맞게 교재를 풀 수가 있습니다. 김생 교재는. 여기 보시면요, 2학년 1학기 파트입니다. 단항식 계산, 가항식 계산. 이 단원을 배울 때 뭐가 필요할까요? 연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김생 교재 레벨 4 연산과 레벨 3 유형을 가지고 이 단원을 줄 때는 아이들한테 이 상황에 맞는 교재를 쓰게 됩니다. 이 마지막 단원에 보시면요, 1차 함수와 그래프와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이 보이는데요, 중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엄마 나 시험 보고 왔는데 한 문제 틀렸어. 그 한 문제가 바로 100점 만점 문제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이 다 어디서 출제되냐면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연산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유형과 심화 유형을 다뤄가지고 100점 만점 문제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김생 교재는요, 단원별로 상황에 맞게 레벨을 구성을 바꿔가면서 준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주제 첫 번째, 아는 것 배울 때 잘 배우자. 좋은 설명과 수준에 맞는 수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면 인터넷 강의를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듣다가 80%가 도중에 포기를 합니다. 이유가 왜 그러죠? 강반양 수업이죠. 나 이거 모르는데 예제를 풀고 있고, 나 이거 모르는데 시험 보라고. 아이들이 외면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무엇보다 현장 그 수업이 쌍방향 수업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좋은 설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들도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6이라고 모든 교과서에 참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거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인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책에도 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초등학교 때 덧셈은요, 덧셈의 의미는 얹어주는 개념입니다. 뺄셈은요, 뺏는 개념이고요. 이게 중학교 때 올라와서 덧셈, 뺄셈이 어떤 개념으로 바뀌냐면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즉, 방향이 의미입니다. 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느냐면요, 플러스는요, 정방향을 뜻합니다. 마이너스는요, 역방향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거꾸로 방향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역방향이 다시 역방향이 돼서 다시 정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됩니다. 아이들한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야, 무조건 외우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원리를 이해시키고 공부시키면 되게 좋겠죠. 이게 김쌤의 수업 방식입니다. 시간이 없는 그대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김쌤에 와서요, 매우 좋은 그 장점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각 학년, 반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죠? 제가 전 학원에서는요, 한 반에, 지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당 수대동에서 근무를 제가 5년 했는데, 그 반에 제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6명들 수업을 했어요. 그럼 이 반은요, 수업에 그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1등급에 맞추면 6등급이 너무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3등급에 맞추면요, 1등급하고 6등급도 1등급은 너무 쉽고 6등급은 여전히 어려워요. 어디에 맞춰도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김쌤은요, 각 학년별로요, 반이 너무 많습니다.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다는 거죠. 매우 매력적입니다. 저희는요, 반을 펼칠 때요, 그 반의 수준에 맞는 학생이 한 명 있어도 그 반을 펼칩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해서 수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김쌤의 로드맵입니다. 저희는요, K반, I반, M반, S반으로 나누고요. 또 K반에서 세분화시켜서 또 반을 만듭니다. K반이 제일 상위반이고요. K반의 목표는요, 중3 졸업 기준으로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마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I반은요, 고1 과정을 목표로 하고요. M반은요, 중3 기준으로 졸업할 때 고1 과정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저는 선행을 하기 싫은데요. 저는 지금 현행을 쫓아가기도 너무 급급해요. 그러면 S반을 배치는 됩니다. 저희는요, 무조건 선행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아이들이 모르는 거, 틀리는 거, 아는 거 확인시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어머니들, 그 주제가 두 번째 주제,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대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지금 이 망각의 특성들에서 어머니들 많이 보셨죠? 지금 설명회가 시작한 지 지금 거의 2시간이 가까이 흐르고 있죠. 1시 10분으로부터 망각이 시작됩니다. 1시간 후에는요, 50%가 거의 날아가버려요. 어머니 혹시 지금 처음 책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자세히 생각나시나요? 생각 안 나시죠? 그러면요, 어머니, 이 망각의 특성 그래프를 위로 끌어올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복습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복습도요, 반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이 복습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겠죠. 나 넘어가도 돼. 맞을까요? 아이들이 분명 복습한다고 그 단원의 내용들을 모두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김쌤에서는요, 3종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 친구가 도대체 뭘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아이들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학원에서 판단을 해줍니다. 너 이거 몰라. 너 이거 제대로 알고 있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백지 테스트, 주간 테스트, 체킹과 테스트가 있고요.
백지 테스트는요, 딱 듣자마자 어떤 느낌이 떠오릅니까? 어머님들 학창시절 때 깜지 많이 쓰시잖아요. 이건 깜지가 아니고요. 그 수학에서 개념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용어들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개념들이요, 백지 위에 써져 있고요. 중간중간에 네모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걸 풀고 그걸 네모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주는 건데요.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이 네모칸의 개수가 어떻게 되겠죠? 점점 늘어나겠죠. 나중에는 거의 백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개념을 술술술술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개념이 매우 중요하겠죠. 개념이 탄탄해야지 응용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중간 테스트는요, 아까 그 수만비 교재 보셨죠? 경쟁 교재. 2주 동안 진행하는 수만비 교재. 중간 과정에 중간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너 이거 제대로 배우고 있어? 잠깐 중간에 확인하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통과 테스트는요, 그 교재가 끝나갈 때쯤에 이 단원에 대해서 너 제대로 공부하고 있어? 모르는 단원, 모르는 개념 있지 않아? 그걸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험을 보고요, 분명 미통과하는 친구들이 생길 겁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넘어갈까요? 절대 안 되겠죠. 아까 수학 이름에서 하나라도 무너져 버리면 수학 실력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고강과 재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기본 성취도를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 단원을 나갈 수 있게 진행합니다. 그러면 김쌤의 포스 시스템은 뭐냐? 정규 수업 외에 확인학습을 시작을 합니다. 확인학습이 뭐냐? 너가 진짜 모르는 게 뭐야? 이 단원에서 배우고 있는데 네가 어떤 개념을 모르고 있는지 학원에서 판단을 해줍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요, 거기에 채점이 진행이 됩니다. 채점이 되고 분석표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1단원에 소단원도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단의 개념들이 뭘 빠지고 가는지 아이들한테 너 이거 몰라, 다시 풀어. 그거에 대한 유사 문제가 꼭 출제가 됩니다. 문제만 풀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저희에서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는 오답 노트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 수업이 정규 외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확인학습도 해서 아이들이 뭘 모르고 뭘 알고 있는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뭘 나가야 될까요? 과정에서 과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공부를 또 해봐야 되겠죠? 분명 배우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책상에 앉아서 익히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익히는 과정이 없으면요, 절대 수학 실력 오르지 않습니다. 저희는요, 메스퍼스라고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정에 가서요, 아이들이 그날 선생님들이 애들 개개인별로 수준에 맞는 과제문을 내줍니다. 그럼 문제를 풉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희 이 메스포스 프로그램은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개념풀이 동영상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채점을 시작하고 제출을 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개념 설명과 동영상이 같이 나옵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다시 재풀이를 진행하겠죠? 그 다음에 뭘 진행해야 될까요? 오답 노트를 진행해야 됩니다. 오답 노트는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틀리는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많이 힘드셨구나. 아이들은요, 틀리는 문제는요, 반드시 다시 틀리게 됩니다. 모르는 문제는요, 또 까먹고 또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오답 노트를 추천합니다. 저희 김쌤은요, 오답 노트를 쓸 때 5단계 풀이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와 무엇을 물어보는 것인가? A를 묻는 것인지 B를 묻는 것인지. 일단 무엇을 묻는 건지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지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 조건도요, 어머님들, 수학 문제는요, 조건이 지문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그걸 명확하게 캐치를 해서 수학에서는요, 조건은요, 반드시 문제를 풀 때, 정답을 풀 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인지 반드시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 문제를 식을 쓰고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그래서 풀고 끝나면 안 되겠죠. 너 이거 왜 틀렸어? 계산이 실수한 거야? 개념이 부족한 거야? 뭐야 도대체? 반성하게 됩니다. 요약하고 마지막으로는요, 다른 풀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때 풀이 방법이 이거밖에 없니? 이 방법은요, 아이들이 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 때 이런 방법도 있어, 이런 방법도 있어 접근을 하지만 아이들이 다 기억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오답노트를 작성하고 학원에 왔을 때 첫 수업 시간에 오답노트를 다 펼쳐놓습니다. 선생님들이 출석 부르면서 돌아다니면서 오답노트를 확인합니다. 그 오답노트에 특히 많이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으면 다른 풀이 방법을 선생님이 칠판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어. 그래서 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게끔 아이들을 접근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아는 것, 모르는 것, 틀리는 것, 이 수학의 본질을 깨닫는 김쌤의 완전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준별 교재를 갖고 수준별 수업을 갖고요. 3종 테스트하고 포스 수업을 이용해서 너 무엇을 틀리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주고요. 아이들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학원이 판단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이들이 확인 학습을 또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답노트를 작성하게 되겠죠. 자, 거의 마지막인데요. 수학 완전 학습을 위한 강사의 모든 관리를 한다. 학생의 모든 습관을 갖는다. 강사의 모든 관리를 갖는다는요,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것, 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담아가고요. 학생의 모든 습관을 갖다는요, 학생들이 너무 학원 시스템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이를 통해서 아는 거, 모르는 거, 틀린 걸 통해서 이들 나중에 사회생활입니다. 거기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학부모의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짧게 좀 설명을 했는데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이상으로 김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치한 시간 되셨나요? 네. 자, 영어에서 저희 수학까지 태전도동에서 그날 저희 학생들 기대하면서 저희 올해 준비했고 이제 다음 5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오늘 설명 들으신 주요 과목 영어, 수학 이렇게 한 친구들은 고등부, 영어 전문, 수학 전문, 마하 부부에서 아이들 급식, 내일까지 책임지고 저희가 좀 아이들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자, 설명회 듣고 나시고 아직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귀가하시는 길에 저희 좌측에는 로비 좌측에는 정상화학원, 로비 뒤편에는 김쌤 수학으로 상담 코너도 준비해 놨으니까 퀘션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저희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37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겪은 저희 이거든요. 저희 태전동에 교육 시도하러 온 거 아니고 저희 여태까지 한 결과로 드리러 온 겁니다. 아이들 최고의 고등 교육으로 보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